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7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론평 꼭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폴란드가 우리 천무를 곧 도입할 것 같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소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도에 뭐 계약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있었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게 이제 따르는 제 생각 이런 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월 6일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뭐 오늘 정도에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몇 번 이제 이용했던, 한두 번 이용했던 디펜스24.com이라고 폴란드 현지 언론입니다. 예, 군사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논조나 전개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뭐 보시다시피 천무를 한 300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300대가 아니라 218대를 도입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과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17일 날 국방론평 206편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한 20일 지났는데 11월 초 4일 정도에 폴란드 현지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아마 따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 300대 정도로 미국의 디펜스 뉴스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몇 가지 살짝 오류가 있었어요. 숫자가 조금 많게 표시가 됐고, 또 뭐 물론 그 외에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뭐 2023년 첫 물량 공급 같은 건 맞고, 또 그 디펜스 뉴스에서는 그 다음 주에 한국에 가서 계약을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면은 10월 20일 때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11월 4일 날 계약이 됐고, 계약 장소도 바르샤바였습니다. 폴란드 현지였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오류가 있었네요. 예. 자, 이곳에 이제 지금 폴란드 현지 언론이 본인들의 기사에 바탕을 둔 것은 이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자 부총리죠. 마리우시 보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의 트위터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시작해요. 상당히 뭐 강력한 증거죠. 계약이 체결됐음을. 폴란드 국기하고 지금 태극기 이제 보이고 있고, 뭐 천무 브로셔를 들고 있는 장관 모습도 보이네요. 날짜를 보면은 22년 11월 4일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트위터를 상당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1월 5일, 예, 그러니까 지난 한 주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좀 저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싶은데, 이게 1차 뉴스니까 폴란드 뉴스 자체도 한 번 더 걸러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2차 뉴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구글에서. 그 내용은 볼만한 것 같아요. 읽어드려 보면은 11월 4일,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계약이 된 것이고, 현재 우리 시간으로는 폴란드군은 곧 K239 천무 로켓 발사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물류 및 훈련 패키지 및 탄약이 포함된 218대의 발사대 구매에 대한 집행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수많은 폴란드군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예. 살짝 어색하지만 뭐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됐고 천무를 샀고, 그 숫자는 218대이며 물류 및 훈련 패키지 그리고 탄약이 포함됐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무 같은 무기 체계는 그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금액 비중으로 그게 탄약입니다. 탄약. 발사대 자체는 그냥 발사대예요. 예. 탄약이 고가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액이 5조 원대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죠. 이게 이제 폴란드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예, 금액은 5조다 있고,
전체 이제 218대를 도입을 하는데 이제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한 500대 정도 살려고 했지만 그 숫자를 한 200대 정도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천무로 메꾸는 이런 지금 분위기 얼개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천무가 훨씬 더 유리했을 면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패키지 딜을 해가지고 여러 무기 체계를 같이 사고 있기 때문에 뭐 단체 할인이나 전체의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어떤 군사 분야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면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폴란드 현재 향후 지금 이번 같은 우크라이나전 사태 이후에 국방 분야의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유럽에서. 그것에 이제 한국의 전략적인 생산 기지, 현지화 기지, 우리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천물을 선호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성능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가격이란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나토의 수장 국가로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이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되게 지혜롭다는 표현을 써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미국 쪽에 제기한 폴란드가 천물을 굳이 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아마 K2를 구입할 때랑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싼 항목이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단기간에 급속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전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예. 그런데 하이마스는 그만큼 생산이 못 따라간다. 미국 거 수급을 맞추기에도 급급하다. 그런데 한국은 해준단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3년 중에, 내년 중에 18대라도 미리 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K9도 그렇죠. K9 벌써 출고했잖아요. K2도 그랬죠. 벌써 출고했죠. 예, 1차분. 그리고 FA50도 1차분은 빨리 갑니다. 아주. 예. 자, 이것을 통해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살 수 있는, 한국과 좀 전략적 교섭을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상당히 맞춰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군이 지금 배정받기로 돼 있는 분량을 미리 폴란드에 아마 돌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이런 재래식 무기를 짧은 시간 내에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 점의 혜택을 아주 크게 봤다,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2023년 내년 중에 18대 미리 보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 18대가 나온 것도 내년도 생산 물량 전체 한국군한테 반드시, 우리 육군한테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 빼고는 최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는 생산 라인을 좀 늘리거나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증가된 양이 되겠죠.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폭도 넓어지겠죠. 지금 이제 K9을 포함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고정밀 다연장 로켓탄의 효용성이 지금 검증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 금액 보십시오. 218대 5조 원이에요. 자, FA50 48대인가 그랬죠. 그것도 4조 5천 원인가 그렇죠. 예. 이것도 쏠쏠한 무기 체계예요. 그런 면에서는. 예. 자, 그래서 나머지 200대는 23년에서 27년 사이에 갈라서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받아서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 내용이 언급된 걸 봐서는. 자, 이걸 배치받을 부대는 어디냐? 제가 보기에 폴란드는 지금 기동사단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7기동사단과 18기동사단과 17기동사단. 18기동사단에는 지금 M1 에이브람 전차가 배치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거기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기동사단에는 K2를 이제 배치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계약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뭐 교육, 운용, 이래서 이 13대를 내년에 받자마자 그게 그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내년에 13대를 받으면 바로 폴란드 현지 인력들이 바로 운용하고 전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한국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또
상황에 따라서 현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까지 와서 폴란드에서도 교육을 수행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천무 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탄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치를 정확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주 종목이 뭔지는 간파가 돼요. 사거리 80km짜리 로켓이에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가 빛을 보고 있는 그 로켓이에요. 사거리 80km짜리. 직경은 239mm짜리죠. 이거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수천 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직경 239mm짜리 로켓을 천무에다 실으면 지금 그림 속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저게 지금 239mm짜리가 들어간 거 12발씩 들어가요. 네. 자, 그 수천 발을 포함해서 가격이 지금 5조 원인 겁니다. 달러 금액으로는 35억 5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의 건이라서 정확하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폴란드의 기사를 봤을 때 그들이 확실하게 아마 계약서상에 못을 박은 것 중에 하나가 현재 한국군에도 지금 전력화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사거리 290km짜리 즉 거의 300km짜리 제일 큰 겁니다. 여기 보이는 포드에 지금 포드가 두 개인 셈이거든요. 그 포드에 한 포드에 지금 이거는 지금은 6발씩 들어있잖아요. 이 사거리 290짜리는 한 발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자, 이게 의외로 폴란드가 이제 상당히 노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샀을 때는 저게 제공받기가 돈을 주고 사기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거의 전술 탄도탄이거든요. 사거리가 300km나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기 하이마스를 지금 봐서는 한 20대 이하 정도를 미국이 제공을 한 것 같은데 넉넉하게 안 줍니다. 절대로. 그리고 에이테킴스 사거리 300km짜리 제가 보기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전쟁이 확전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무기는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폴란드도 그것을 미국으로 살 때 미국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예요. 사거리가 300km 정도 되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사에서 언급됐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당신한테 줄 수 있다. 자, 그런 말은 우리 천무에서 발사하는 290km짜리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자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 신경 쓸 부분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는 향후 자주국방이라는 부분이 크고 그것이 우리랑 초대형 계약을 계속 맺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 국방 산업을 통해서 그들의 기계 산업의 기반을 다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도 이들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했어요. 체질도 약한 와중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마저 살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기술 도입, 그 방산업체를 통해서 생산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기초 산업을 튼튼히 하겠다. 이제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이런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컸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무기 체계를 넣으려고 노력했고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폴란드에 파는 천무는 현재로서는 포드만 파는 겁니다. 포드만. 트럭은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트럭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사축이잖아요. 우리 천무 트럭도 사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포드만 팔고 발사대 그리고 심지어는 통신 장비 같은 것도 그들의 통신 장비 폴란드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드와 로켓탄만 팔아서 5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또 로켓탄 가격이겠죠. 그냥 수천 발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10월 19일 날 전체 프레임워크 이제 우리 폴란드하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라고 이제 전체 무기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 방향 계약 같은 걸 따로 맺은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보면은
그들이 운용을 국산화한다. 즉 한국 고장나면 한국에 안 와도 되는 우리 무기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장나면 반드시 외국에 보내야 되는 거. 우리가 손 못 대는 거. 이런 걸 없이 해달라. 그게 폴란드 요구 조건이었음이 분명하고 향후 그 기술을 차근차근 우리한테 넘겨라. 자국 내 생산을 통해서. 또한 자국 내 생산을 통해서 한국에도 메리트를 주겠다. 우리를 생산 기지로 삼아라. 우리는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폴란드 그렇다고 봅니다. 동국부, 체코 같은데.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다. 한국이 유리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을 습득해서 향후는 우리가 다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 이것이 폴란드와 우리와의 게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이 주고 대신에 우리는 차세대 기술로 간다.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 이전 과정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한 10년에 걸쳐서 2030년대쯤 가면 30년대 초반쯤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한테 수입해가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국산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수준으로 단박에 올리기 위한 그 밑거름으로 쓰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 자체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일단 과감한 시도를 했다. 방향은 적절하다. 이렇게 봐줘요. 적절한 파트너도 한국이나 파트너가 나타났고. 예. 이거 예전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로켓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130mm, 즉 옛날부터 쓰던 건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멍텅구리 로켓이죠. 그냥 유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폴란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거 직경 239mm짜리 사거리 70km 또는 80km라고 언급되는 저 로켓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하이마스에 실려서 제대로 지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정밀 로켓탄 다연장의 효용성을 지금 한껏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체계인데 우리는 그 하이마스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나 디펜스는. 그러면서 그들의 시장마저 좀 뺏었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기사에서 언급한 290mm짜리 90km짜리 사거리를 가진 이 미사일은 제일 밑에 있는 이겁니다. 직경이 600mm에 달하죠. 사거리가 300km. 가격은 10억 좀 못 미치는 것으로 국회에서 언급이 나왔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림은 2017년도에 이제 개발했다고 해서 소개된 그림이에요. 이 당시에 벙커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뭐 탄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탄두를 넣을 수가 있겠죠. 넣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벙커버스트라고 특히 언급된 것은 이게 안에 미로처럼 돼 있는 그리고 뭐 수직으로 돼 있고 수평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벙커라는 것이. 그게 앞에 기화탄 같은 걸 써서 먼저 연료가 내부적으로 분사된 다음에 점화가 돼서 그 갱도의 구석구석까지 폭발력이 미치게 되는 그런 탄두를 적용한 경우를 예를 삼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의 대북 대응이라는 면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주요 목적도 이래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직경이 600mm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탄두 부분은 600mm는 아니더라도 300mm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에이텍킴스 이거가 우리가 그것을 본을 뜬 것으로 보이는 에이텍킴스 같은 경우에도 탄두 중량이 한 200에서 300kg 정도 돼요. 킬로그램. 자, 그 정도면 핵탄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요즘 핵탄두가 뭐 200-300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진 것보다는 위력이 훨씬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300km 멀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체계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폴란드가 이런 걸 가질 때 현재로서는 뭐 주변국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이 정도의 그것들이 폴란드가 지금 전술 유도탄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탄도탄을. 이걸 가져가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사정거리 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군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꼭 가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 사진에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지상 발사대용이 거치된 용이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된 겁니다. 당연히 개발할 때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뒤에 군에서 분명히 언급했죠. 이게 이동 발사대용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천무화되는 겁니다. 천무에 실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 본을 에이테킴스를 보고 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하는 장면을 지금 포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화의 본인들 소개 자료 컴퓨터 그래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예. 600mm짜리 직경을 가진 미사일이다. 탄두 중량은 200에서 300kg 정도 된다. 거의 미국의 에이테킴스의 판박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의 자료를 찾으니까 이런 게 나와요. 모양 비슷하죠? 보면은 지름이 61cm라고 나오고 있죠. 0.61m. 거의 같은 거라고 봐줘요. 사거리도 300km. 거의 같다고 봐줘. 우리는 290km고 탄두는 보면은 227kg짜리 돼 있어요. 227kg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선도 탄두면은 소형 핵탄두가 들어간다. 소형이지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핵탄두 실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게 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5조 가량의 크죠, 엄청나게. 예, 큰 계약을 하나가 따냈고 천무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천무로는 지금 첫 뭐랄까 수출 사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이런 정밀 로켓 무기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그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왜냐, 그 효용성이 입증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천무한테도 앞으로는 K9 제2의 K9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나 입장에서는.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변국이 가지지 못한 300km 떨어진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을 가지게 된 셈이다. 예. 그리고 향후 그들 스스로 더 먼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큰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